첫째, 태어나면서부터 위험한 왕자. 정조는 조선 22대 왕인 정조대왕으로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의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정치의 한복판에서 시작됐어.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걸 직접 겪은 인물이 정조야. 당시 왕실 내부는 노론과 소론, 남인 세력들이 서로 권력을 놓고 싸우고 있었고, 사도세자는 그 와중에 희생된 인물이었지.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자라면서 정치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뼛속까지 체득하게 된 거야. 둘째, 암살 시도만 7번. 정조는 즉위 이후에 무려 7번이나 암살 위기를 겪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건은 1777년 정조 즉위 직후 벌어진 벽파의 칼날 사건이야. 당시 침전에 자객이 침입했고, 정조는 이를 눈치채자 단칼에 칼을 빼들고 내 목은 여기 있다 라고 소리쳤다고 해. 왕이 직접 자객과 대치한 이 사건은 정조가 단순한 군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권력을 쥐고 흔들 줄 아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야. 이후 정조는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장용영이라는 친위대를 창설하게 돼. 셋째, 장용영의 창설. 정조는 기존의 군사 체계에 만족하지 않았어. 왜냐면 자신을 지켜줄 군대가 없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군사 조직, 장용영을 만들었어. 이건 말하자면 정조만의 비밀 경호부대였던 셈이야. 장용영은 단순히 호위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조의 권력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존재였지. 이로 인해 노론, 벽파 등 기존의 권력자들과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지만 정조는 물러서지 않았어. 넷째, 아버지의 명예 회복.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 회복이었어. 그는 사도세자에게 장원세자라는 시호를 내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지. 문제는 당시 조정의 주류 세력이었던 노론, 벽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정당하다고 봤다는 거야. 그래서 정조의 이 결정은 단순한 효심이 아니라 권력과의 정면 승부였던 셈이야. 그럼에도 정조는 나는 왕이기 이전의 아들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 다섯째, 수원 화성 건설. 정조는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 주변에 이상적인 도시를 세우기로 해. 그게 바로 수원 화성이야. 이 성곽은 단순한 군사 시설이 아니야. 군사적 기능과 도시적 기능을 모두 갖춘 계획구시였지. 정조는 이곳을 통해 새로운 정치 수도를 꿈꾸기도 했어. 수원 화성은 정약용을 비롯한 수많은 실학자들의 아이디어가 총집합된 작품으로 당시로선 혁신적인 구조와 기능을 자랑했어. 지금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지. 여섯째, 규장각의 설립. 정조는 인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왕이야. 그는 신분을 뛰어넘어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규장각을 설립했어. 규장각은 단순한 학문연구소가 아니라 젊고 똑똑한 관리들을 키우는 일종의 엘리트 양성소였지. 이곳에서 정약용, 박제가, 이덕무 같은 인물들이 배출돼. 특히 정조는 문체반정이라는 문해 정책을 통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비실용적인 글을 금지하고 백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 학문을 장려했어. 일곱째, 사랑을 지킨 군주. 정조는 정치적으로 냉철했지만 사적으로는 지극히 따뜻한 사람이었어. 특히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의빈 성씨야. 의빈이 죽자 정조는 평생 다른 후궁을 들이지 않았고 그녀를 위해 손수 묘비명을 써줄 정도였어. 심지어 내관들에게도 혼인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도 있어. 조선시대 군왕으로선 보기 드문 로맨티스트였지. 여덟째, 진정한 능력자. 정조는 공부만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 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천재였지. 활쏘기, 승마, 검술 모두 수준급이었고 학문적 깊이도 엄청났어. 정조실록만 해도 58권이나 되고 본인이 직접 쓴 글도 수백 편이야. 조선왕조에서 정조처럼 다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인 군주는 드물어.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학자였고 전략가이면서도 철학자였어. 정조는 그 누구보다 이상적인 국가를 꿈꿨어. 하지만 현실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지. 정조가 48세라는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도 많은 의혹을 낳았어. 독살설이 끊이지 않았고 그의 죽음 이후 조선은 다시 구시대의 정치로 돌아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정조를 조명하는 건 단지 역사 속 왕을 기억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기도 하지.